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려 했지만 이내 분위기 파악 못한 그녀의 내연남이 제 앞을 저지했고 제가 그 인간한테 분노 어린 주먹을 날리기도 전에 장인어른이 나서서 먼저 후드려 패주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뜯어말리며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졌고 아내는 아이를 안고 감히 내 앞에서 내연남 앞을 막아서며 절규했습니다. 이 남자 아무 잘못 없어요. 모든 걸 버리기로 다짐하고 따라 나선 것도 저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걸 어떡해요? 다른 사랑 만나면 잊혀질 줄 알아서 노력했는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태어난 아이보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걸 택한 나예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다 대가 받을 테니까 이 사람 건들지 말라고요. 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눈이 팽 돌아서 그녀의 진심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할 뻔했습니다만 그 자식 앞에서 초라해지기 싫어서 입을 꾹 다물고서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절대 못 가겠다는 그녀를 억지로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연남과 아내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것처럼 울부짖었고 저는 찢기우는 자존심과 배신감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지옥에 떨어진 고통을 맛봤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한 아내의 배신은 저를 돌게 만들었고 억지로 집에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또다시 아이를 버리고 그 남자한테 기어코 갔죠. 나와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고 한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된 그녀는 모든 신분을 버리고 그 남자의 사랑하는 여자의 삶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아내가 사랑에 열정적일 줄 몰랐고 그 남자를 그토록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 남자 때문에 이용당했던 희생양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존재였더라고요. 그녀는 이혼 서류를 제게 보냈지만 절대 그것들 잘 사는 꼴 볼 수 없었던 저는 이혼해주지 않았고 그것들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두 알려서 진정 사람답지 않음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지들은 행복했던지 별 개의치 않고 이사가서 잘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천만다행으로 내 아기가 맞았고 아이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녀를 많이 닮아있어 볼 때마다 그녀가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아 차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었기에 아빠로서 미안하게도 부모님께 맡기며 외면해 버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트라우마가 되어 심신을 건사하기 힘들었던 저는 하던 카페도 관두고 아내의 배신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리 불안 증세와 심각한 불면증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무섭게도 중간중간 이혼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왔고 소송도 들어왔지만 어차피 유책 배우자는 그녀였기에 이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이 뒤집힐 때마다 저는 변기통을 붙잡고 토해내었고 건장했던 제 몸은 삐쩍 야위어가며 무려 20kg나 빠져 앙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서 그것들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버텼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약이라고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힘들어서 제 사업을 말아먹었던 저는 막노동을 하며 정신적으로 다잡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가슴 아파한 기도에 힘입어 조금씩 기운을 차려 나갔습니다. 가엾은 내 아이인 딸도 드문드문 볼 수 있는 정신력도 생겼습니다. 커갈수록 엄마를 많이 닮은 아이였지만 제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인데 의젓하게 철이 들은 모습으로 할머니를 돕고 아빠를 이해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진정이 되면 오로지 딸만 보고 살아가기로 맘먹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를 악물고 버텨내니 최후의 버틴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건 맞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이러니한 건 애엄마를 이대로 평생을 못 보는 줄만 알았는데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여자가 내 앞에서 뻔뻔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온갖 가련하고 세상 피해 입은 얼굴을 하고 말이죠. 잘 지냈어? 당신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네. 나 때문인 거 알아. 미안해. 당신에게 너무 할 말이 없어. 우리 애기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 됐을 텐데 못난 엄마지만 찾지 않았어? 그동안 자격 없지만 우리 애기 많이 보고 싶었어. 라고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울먹이면서 찾아왔는데 외면도 내면도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변한 것이 없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속이 안 좋아져서 하마터면 오바이트가 또 날 뻔했습니다. 어딜 감히 애를 운운하면서 내 앞에 나타나다니 참으로 두꺼운 낯짝에 등골이 오싹해졌죠. 이혼이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난 너 같은 것들 위해서 절대로 이혼해 줄 생각 없어.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하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왔어. 이제 다 끝났어. 이런 지치는 사랑 더 이상 못하겠더라. 그만하려고. 당신이 이혼 안 해준 덕분에 우리 정말로 끝났어. 라고 대답하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습니다. 천년의 사랑 마냥 죽지 못해 사랑이다 어쩐다 그 난리를 치더니 7년 만에 내가 이혼 안 해줘서 깨졌다니 깨소금도 이런 깨소금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그 남자와 처음에는 예전 감정이 행복하게 살았지만 점차 주변의 시선과 비난 어린 눈총에 처갓집마저 아내와 인연을 끊었고 이혼을 해서 서둘러 부부로서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니 불화와 갈등이 쌓였다고 합니다. 웃음과 기쁨 대신 매일매일 다툼과 화의 연속이었고 그 남자가 직장에 소문이 나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이러저러해서 결국 그 남자한테 여자가 생기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그 여자도 원래의 남편인 나와 아이에게 돌아와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 요지는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며 무릎 꿇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데 사람의 인생을 잃게 해놓고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까? 가당찮죠. 저는 어찌 보면 이때가 이혼할 타이밍이다 싶어 그제서야 꼴도 보기 싫은 그 여자와 이혼 준비를 했지만 뒤늦게 딸의 인생을 구제하겠다고 나선 처갓집 어른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녀와 함께 납작 엎드리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이다. 우리 딸이 잘못한 것에 100번 1000번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잘 암세. 하지만 누구나 실수는 있을 수 있지 않나. 우리 손녀가 엄마를 그토록 그리워한다고 하던데 아이를 위해서 그냥 딱 한 번 눈 감아주면 안 되겠나. 시간이 지날 대로 지났으니 오히려 많이 잊혀졌을 테고 자네도 우리 애한테 조금이나마 미련이 있어 이혼을 안 해준 거라 생각하네. 그리고 내가 이번에 땅을 사둔 것이 재개발되어서 돈을 좀 만지게 되었는데 그걸로 자네가 원하는 자리에 큰 커피집을 차려줄 생각도 하고 있어. 자네도 다시 재기하고 아내와 딸이랑 다시 한번 인생 시작해 보게나. 예전에도 그 남자에게 돈을 주어 헤어지게 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돈으로 딸에게 면죄부를 주며 원래대로 돌이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제일 문제인 건 장인이더라고요. 저는 마땅히 거절을 하기는 했지만 제 맘을 돌린 거는 그 여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인해 사랑했지만 차마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가엾은 내 딸의 부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손에서 자란 어린 우리 딸은 울면서 제 손을 붙들고 낯선 아빠라는 것을 증명하듯 존댓말로 부탁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더 착하게 자랄 테니까 우리 엄마랑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나도 엄마랑 아빠랑 다른 애들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놀이동산에도 같이 가고 싶고 유치원에도 엄마 아빠가 왔으면 좋겠고 친구들한테 나도 엄마 아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가 돌아왔다는 말에 득달같이 화를 내셨지만 아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말을 들으니 부모님께서도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부모님께서 내놓은 답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 또 이해가 되기도 했죠. 그간 아이가 부모님 없다는 편견과 또래 아이들의 놀림, 선생님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에 아이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역으로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식 가진 죄인이 바로 부모이다. 너한테 너무나 못할 말인 거 안다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이를 위해서 합치는 건 어떻겠니? 대신 네 장인이 잘난 돈으로 다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며 차라리 너 마음고생한 만큼 최대한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거라. 그것들 제대로 약점 잡혔으니 너한테 설설기면서 하늘 대하듯 널 모시면서 살게 해. 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너무나도 엄마와 아빠를 바라며 간절히 저를 붙들었고 너무나도 힘든 편견 속에서 상처받았다는 그 얘기에 무수한 고민을 하다가 저는 마침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묻어버리고 끝내는 그 여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었죠. 말도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조차도 외면한 자식에게 미안함을 가진 대가로 나 역시 그 여자랑 재결합하는 죄값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발빠르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 막노동을 그만두고 옛 본업으로 돌아와 장인의 약속대로 번듯한 터에서 큰 커피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도 가전도 신혼살림 마냥 새 걸로 다 들여놓았고 제일 기뻐하는 제 딸의 방도 공주님 방처럼 예쁘게 꾸며주니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나 너무 행복해요. 예쁘고 좋은 집에서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며 웃는데 아내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로써 제게 사죄하고 다시 받아들여줘서 고맙다고 울먹였습니다. 하며 제 사이에 둘째 아이를 가지며 다시 한번 가정의 화합을 이루자고 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 같겠더라고요. 아내하고 한 집에서 다시 살게 되었지만 온도차는 분명했고 아내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7년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을 때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고 저를 위해서 정성 어린 요리를 매번 해주었고 확실한 내조를 위해서 그동안 못다한 진심을 담아 안간힘을 쓰며 노력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7년연의 앙금은 차마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내 보란 듯 일부러 다른 여자를 만나며 흔적을 가져오기도 하고 아내에게는 한결같이 트집 잡는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은 제 말 한마디면 꼼짝을 못했고 저희 부모님들은 의기양양하게 대놓고 며느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는 듯 간혹 혹독한 시집살이도 시켰지만 아내는 불만 불평 하나 없이 웃는 얼굴로 다 받아들이니 독하다며 혀를 차더라고요. 당장 용서하길 바라는 건 내 그릇된 욕심이지. 나도 사람이고 양심은 있어. 당신은 나 때문에 배신감과 고통을 7년이나 버텼는데 나도 고작 이런 것쯤은 버틸 수 있어. 당신이 7년 동안 버텼듯 나 역시 7년 이상 거뜬히 버텨낼 각오로 당신과 우리 딸한테 돌아온 거야. 나 짝 두꺼운 철면피라고 욕해도 좋아. 언젠가 내가 실수한 거 잘못 뉘우쳤다는 내 진심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전히 입만 잘 놀리는 아내의 말에 진정성 따윈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그날도 각방을 쓰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장인이 차려준 번듯한 가게에 여러 알바생들에게 꼬박꼬박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사장으로서 가게 번성만 생각하며 노력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 어긋난 줄만 알았던 인연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새 디저트와 음료 메뉴 개발에 신경 쓰며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에 잡혀있을 때 새로 납품받을 디저트 회사 직원과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온 직원은 그 예전 제가 첫눈에 반했던 아르바이트생 고현지였습니다. 먼저 알아본 것은 바로 현지 씨였어요. 어머, 예전 그 카페 사장님 맞으시죠? 세상에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때 갑작스럽게 사장님 카페 그만두게 되어서 많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요. 와, 이제 어엿한 큰 카페 사장님이 되셨네요. 라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반가운 옛 얼굴에 간만에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현지 씨를 카페 자리에 앉히고 차를 대접하며 일 얘기 전에 개인 사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저 생일 파티 준비해 주시려던 거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너무 어리기도 했고 집안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당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 역시 그것 때문에 대학교 휴학을 반복하다가 결국 자퇴하게 되어서 가장이 되어버렸고요. 잘 숨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때 다시 빚쟁이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사장님 카페에 오래 근무한다는 약속 저버리고 떠나게 된 거예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셔서 너무나 죄송했고 언젠가 한번 찾아가서 꼭 뵈야지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좋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리 어려운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당시 현지 씨를 짝사랑하고 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터라 그저 절 떠나간 현지 씨가 야속했고 다른 남자와 어디선가 행복하겠지 첫사랑인 만큼 악감정 없이 막연하게 행복만을 빌어줬던 터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다니 간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자친구 사귈 여유가 없는 상태라며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20대 열심히 산 덕에 부모님 빚은 다 갚았다며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그간 열심히 산 그녀가 참 대견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7년 동안 아내의 배신으로 멍들어 허송세월을 보낸 나와는 참으로 다른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그녀에게 저는 옛감정의 떨림을 느꼈고 아무 죄책감도 죄의식도 없이 그녀를 다시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싫지 않았던지 예전에 제 마음을 진작에 알고 있었노라고 하며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되었죠. 집에서는 버젓이 딸과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의 잘못을 면죄부 삼아 떳떳하게 그 여자를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만났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고 누가 봐도 현지와 나는 지난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진심 어린 사랑을 했죠. 현지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허나 눈치 빠르고 영민한 아내는 내가 여자가 생긴 것을 알았어도 그러려니 넘어갈 태세였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그 여자가 현지임을 알았을 때는 좀 흔들리는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참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가 받은 고통을 돌려주는 것 같아 참으로 고소했습니다. 역지사지란 것에 부합하는 최고의 상황이었죠.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마음껏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는데 다만 미안했던 것은 뒤늦게 현지 씨가 제가 사실은 아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듯 집에 안 들어가고 현지 씨랑만 있었기 때문에 유부남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는데 당연히 얼마 안가 들통나 모든 것을 알게 되어버렸고 현지야말로 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며 울고서 그 사실을 알고 제 곁을 떠나려 할 때 저는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현지임을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한 번은 어이없게 널 놓쳤지만 두 번은 놓치지 않을 거야. 널 다시 만난 것은 인연을 넘어 운명이라고 생각해. 평생 내가 책임지고 지켜줄 테니 우리 결혼하자 라고 얘기를 하자 현지는 처음에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납득하며 안심하고서 기다리겠다고 말을 했고 이혼만 하면 모든 게 순조로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던 저는 현지와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진심으로 아내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장인한테 받은 집이며 카페며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줘. 우리 딸은 내가 키워도 되고 네가 키워도 되고 네가 왜 7년 전에 결혼까지 부수며 옛 남자한테 갔는지 그 심정을 나도 사랑에 빠져보니 알겠더라고. 서로 피장파장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젠 끝내자 라고 말을 했는데 아내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어떻게 다시 가정을 이룬 건데 나 용서 못해서 당신이 이러는 것도 다 아니 제발 우리 딸을 생각해서 자중하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고 절대로 깨진 그릇은 붙일 수 없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치를 떨며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그때 내가 이혼 원할 때 이혼해주지 그랬어? 나도 당신한테 당시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우리 잘 사는 꼴 못 본다고 이혼 못해줘서 나도 영원할 줄 알았던 내 사랑을 잃었어. 그땐 내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지금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실수가 아닌 걸로 만들어버렸네.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당신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고 싶은 말 할게. 당신도 지금 그토록 사랑이라는 것 옆에서 나처럼 똑같이 겪어봐. 지금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랑이 불륜이라는 사람들의 날선 시선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최소한 나처럼 7년 정도는 버틸 수는 있는지 궁금하다. 당연히 이혼 못할 거는 알고 있지? 약속대로 그 카페는 당신이 가질 자격 없으니 우리 아버지께 반납하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절대로 이혼 못해주니까 현지 걔랑 어디 천년만년 잘 살아봐. 누구보다 불쌍한 내 딸은 내가 잘 키울게. 우리 비록 현실은 멍멍해갔지만 아주 법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부부로 한번 살아보자 라며 저를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저는 그제서야 그 예전 아내가 이혼 요구를 했을 때 악바리로 버티고 이혼해주지 않았음을 진정 후회했습니다. 내 행복을 방해하면서까지 배신감에 이혼해주지 않은 것이었는데 지금 정작 같은 순간이 오고 내 인연을 정작 마주할 수 있을 때 또 놓쳐버려야 한다니 막막하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현지에게 미안했고 아이에게도 끝까지 책임있는 아빠로서 의무를 져버렸다고 생각했기에 미안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사는 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불행만 온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었는데 인생의 막막함이란 이런 걸 두고 얘기하나 보다 싶어 아주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이었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없듯 내가 그토록 사랑이라고 말했던 현지도 아내가 이미 손 써버린 탓에 주변의 그릇된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나와 헤어져 버렸고 나는 복수를 한 죄의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게 되었습니다. 현지와 헤어지게 되어서 공평하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자 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이혼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내의 말 맞다나 법적인 무늬만 부부로서 저희 부부는 그렇게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의미 없는 세월을 각자 다른 곳에서 보내고 있네요.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뒤늦게 제 잘못을 알고 혀를 차며 한심하듯 저를 바라보시며 특히 아버지는 제 행동을 들으시곤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누가 못된 며느리랑 똑같은 짓 하며 똑같이 살라고 했어 이놈아. 내가 대우받고 살랬지 언제 똑같이 사람 아닌 행동하라고 했어? 그래 선 넘으며 사니 그간 속이 후련하더냐? 자식 새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자식 핑계 삼아 깨진 가정 애써 붙여놨으면 그저 그렇게 책임감이라도 갖고 살던지 못 그럴 거면 진작 이혼이나 하던가. 여러 사람들 상처 주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니 니들이 왜 만나서 결혼한 줄 알겠다.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부창부수야.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어디 가서 내 아들이란 얘기 하지 말고 살아. 아내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되갚아주면 사이다로 끝날 줄 알았건만 내 인생은 이상하게 꼬이며 또 다른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엾은 피해자가 아닌 아내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최악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동정도 공감도 받지 못하는, 특히나 어쩌면 아내보다 더 최악의 남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죠. 현지한테 속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유부남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하고 연애를 한 것이니 전 아내보다 한술 더 떠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제 사랑도 놓치고 자식도 잃고 가정도 잃고 부모까지 잃고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이 사는 제가 홀로 철저히 고립되게 살아가는 게 하도 한탄스러워 사연을 통해 후회스러운 제 인생을 어쩌다 보니 고해성사하며 보내게 되었네요.